엄마, 저도 돈이 아까우신 거죠? 도와주기 싫으시면 관두세요. 그냥 연 끊고 각자 잘 살아가게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지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부로 살아가며 큰 아들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이제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자 아들은 냉정하게 저를 떠나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윤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과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힘들게 자랐습니다. 일찍이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같이 일터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빨리 돈을 벌어 가정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구한 건 16살 때였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이 힘들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옆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매사에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기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깊은 연대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저는 서빙과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함께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식당은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었고 가족을 위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새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은 우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석진, 둘째 석호, 막내 민정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삶의 보람도 컸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제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해친 사고는 교통사고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남편을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막내딸 민정이는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큰아들 석진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석진은 남편을 쏙 빼닮아 성실하고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기만 했더라도 아이들은 더 부족함 없이 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저희 책임이었고 그 무게는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했고 오전 일과가 끝나면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국밥 조리일과 서빙까지 도맡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과 사망보험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바로 쓰기보다는 최대한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석진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려 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국밥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고 석진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석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석진의 노력에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석진이 대학을 졸업한 후 외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켠에 모아놓았던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석진의 유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서도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인데 무리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석진도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크게 욕심내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지도 교수님과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덕분에 석진은 미국에 3년 동안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학비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지만 생활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고 연구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음식점에서 세탁소에서 어디든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가 힘든 생활을 하며 저와 동생들을 위해 가끔씩 돈을 보내오거나 작은 선물을 보낼 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이 머나먼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다면 아들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석호는 어릴 적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었음에도 빠르게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석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석호의 선택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그 덕분에 저는 큰아들 석진의 유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딸 민정이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욕심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간호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저는 그런 민정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생활과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지들도 저의 고생과 아이들 교육을 칭찬해주며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줄이고 푹 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돈이 들어갈 일이 더 남았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결혼 자금을 보태주는 일이 제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배우자의 가정에서 무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던 어느 날 이국에서 석진이 돌아왔습니다. 석진이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원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는 기쁨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석호는 기쁘게 형을 맞이했고 민정이는 오빠를 닮고 싶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석진의 얼굴에서 자랑스러움과 성취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석진이 저를 위해 사온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할 차례야.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석진의 말을 듣고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석진과는 다르게 조금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피곤함과 고뇌를 읽을 수 있었고 어떤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그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진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큰 며느리를 보겠구나 생각하며 기대 아닌 기대를 했지요. 그는 결혼 계획을 저에게 밝혔습니다.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중에 만나게 된 한국계 미국인으로 석진이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나이도 많고 자산도 많으며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결심했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으면서도 너무 빠른 속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그의 설명 속에 담긴 냉정함과 결혼의 이유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며느리 제시카는 키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가족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지나치게 솔직했고 언행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며느리는 코를 막고 싫다는 내색을 감추지 않더군요. 이러한 부분들에 처음엔 놀랐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고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후 석진은 갑자기 제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제시카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미국은 워낙 병원비가 비싸기도 하고 더 이상 병원에서 다른 방법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시카는 직접 간병을 하겠다고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더 좋은 직장 자리가 있대요. 거기 더 큰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미국에서 자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들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유학 기간에도 저는 사실 큰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이민을 가서 더 보기가 어려워지다니요. 그렇지만 앞길이 창창한 아들의 미래와 가정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의 뜻이 그렇다면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그래도 가끔씩은 한국에 찾아주고 우리도 한 번씩은 초대해 주려. 이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들은 쭈뼛쭈뼛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했고 결혼식도 치르다 보니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요. 처가댁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미국에서 자리 잡으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저는 아들의 사정을 10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정착금으로 돈을 좀 증여하려 했죠. 그런데 아들의 사정이 생각보다 더 급한 것 같아서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고 아내와 함께 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모두 잘 자리 잡았으니 남은 인생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석진이 외국으로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급기야는 몇 달씩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석진은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문자로 돈을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라서 저는 작은 아들을 통해 돈을 붙여줬지만 연락이 잘 안 되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진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저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석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앉은 듯 피곤해 보였고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온 건 부탁이 있어서예요. 석진이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큰 돈이요. 석진의 말에 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건 결국 돈 때문이구나 하고요. 석진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로 큰 돈이 필요해요. 내가 회사에서 투자한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큰 손해를 봤는데 이대로 가면 내가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시카 어머니 병원비도 그렇고 제가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네요. 그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지만 저는 아들이 조금은 야속했습니다. 그간 아들 석진에게 적지 않은 돈을 보내줬었죠. 그 돈은 제가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었는데 자신의 장모를 위해 제 돈을 쓰겠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석진아, 그동안 너한테 다 해줬잖아. 엄마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지 알고 있니? 처가가 그렇게 좋다지만 제시카의 어머니만 챙기는 것 같구나. 나는 네 엄마다.
엄마의 한숨과 늘어난 주름은 안 보이는 거야?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더니 알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석진은 종종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의 말은 항상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석진의 부탁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집까지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우연히 석진의 아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석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석진은 회사에서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모두 주식과 도박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제가 준 돈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든 것을 바쳐 도와준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제게 거짓말을 해왔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석진에게 더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석진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석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석진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이제 엄마를 돕지 않을 거예요. 그는 냉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석진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한편 딸 민정이와 둘째 아들 석호는 제게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석진의 요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석호는 엄마, 이제 형을 좀 놓아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형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어요. 저라고 공부 안 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형이 유학 가는 바람에 저까지 대학 가면 엄마가 더 힘드실까봐 제가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비정한 형을 위해 왜 계속 힘들어 하세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민정 역시 엄마,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석진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석진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하면 저는 다시 용서해주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아들은 엄마 지난번에 똑똑히 말씀드렸죠. 제 사정을 돌보지 않고 매몰차게 대한 건 엄마예요. 저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볼 테니 엄마도 각자 잘 살아가세요. 이만 끊을게요. 차갑게 말을 하더군요. 과부로 살면서 없는 살림에도 유학까지 보내고 기대가 컸던 큰아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며느리를 잘못 만난 탓일까요? 아들이 문제인지 며느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나라에 유학을 보내고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답답한 마음에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겪은 분들은 많은 조언과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